현재부터. 자, 오늘은 4장 2절 여인자 전개와 역행렬 코팩터 엑스펜션을 먼저 배우고 이 코팩터 엑스펜션을 이용해서 인버스 매트릭스를 주어진 행렬의 인버스를 구하는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는 이론적으로도 중요하고 또 행렬식을 계산하는 데도 편리한 방법을 알아보는데 이 방법을 이용하여 역행렬을 구하는 새 공식을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자, 복사해서 크롬에다 갖다 놓고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찰스 더슨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더슨은 수학 교수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다른 이름이 루이스 캐롤이에요. 루이스 캐롤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루이스 캐롤이 이 그림 보면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 이 그림 보면 여기 있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고 앨리스 인 더 원더랜드라고 여기 어디 있냐? 아티스틱 액티비티스. 이 다슨이 쓴 책이 필명 루이스 캐롤이라는 이름으로 쓴 책이 이 책이에요. 앨리스 인 더 원더랜드. 앨리스's 어드벤처 인 원더랜드. 1865년. 이 찰스 더슨은 그 수학자이면서 이 문학자이기도 해서 그 수학 논문은 찰스 더슨이라는 이름으로 내고 그 문학 작품은 루이스 캐롤이라는 이름으로 낸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이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커펙트 익스펜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내용들이 거기 써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있으면 보도록 하세요. 자, 정의. 첫 번째 정의는 마이너, 그 다음이 두 번째 코팩터가 되는데 소행렬식 마이너는 뭐냐면 정사각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IJ로 주어졌을 때, I행과 J행을 제거해서 만든 부분 행렬을 A에서 이제 I를 빼고 J를 뺀 요런 행렬이라고 합시다. 그럼 요게 사이즈가 하나 줄어들죠? N차 행렬이면 N-1 by N-1 행렬이죠?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M of IJ라고 얘기해요. 즉,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M of IJ라고 그래요. 요 M of IJ를 행렬 A, 캐피털 A의 IJ 성분, AIJ에 대한 마이너, 소행렬식이라고 해요. 요 마이너에다가 마이너스 1배 I 플러스 J 파워 해준 그 값을 행렬 A의 IJ 성분에 대한 코팩터라고 해요. 마이너에다가 사인을 준 거예요. IJ가 합쳐서 짝수면 그냥 플러스 1을 I하고 IJ 성분이 그 합친 게 홀수가 되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이너에다가 사인을 준 게 여인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여인자가 이번 절의 키입니다. 여인자. 예를 들어서 행렬식. 요런 행렬 A가 3차 행렬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요 A의 A11에 대한 소행렬식과 여인자를 구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구해? 먼저 A11에 대한 소행렬은 첫 번째 로우 없애고 첫 번째 컬럼 없애고 남는 게 요거죠. 요 디터미넌트가 뭐야? 5, 8이 40에서 16을 46, 24를 빼면 16이 되네. 16이 마이너예요. 그러면 코팩터 여인자는 뭐가 되나? 마이너스 1에 1 플러스 1승이니까 짝수네. 그러니까 플러스 1이 붙네. 그러면 값은 똑같아지네요. 즉 M11은 요거 첫 번째 로우 첫 번째 컬럼을 없앤 요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16이고 A11에 대한 여인자는 A11이라고 쓰는데 노테이션을 마이너스 1 플러스 1승의 M11이니까 1배 16이 돼서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럼 A의 1, 2에 대한 소행렬은 어떻게 될까? 1, 2를 없애면 16 마이너스 6 하면 6이 10이네. 그러면 마이너는 10이고 코팩터는 마이너스 10이 되죠. 그치? 마이너스 10이 되죠.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홀수 짝수, 그러니까 I 플러스 J가 홀수냐 짝수에 대해서 사인만 주면 되는 거예요. 짝수는 1, 홀수는 0. 그러니까 뭐 행렬이 주면 어떤 성분의 마이너를 구하라.
또는 또 코팩터를 구하라 하는 게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거보다 더 작은 사이즈의 행렬식만 구할 줄 알면 되니까. 자, 근데 그게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그런 코팩터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요런 행렬. 어드조인트 오브 A. 요 행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자, 수반 행렬이라고 하는데 수반 행렬을 영어로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n차 정사각 행렬 A의 성분 AIJ에 대한 여인자를 캐피털 AS 오브 IJ라고 할 때 행렬 AS 오브 IJ의 트랜스포즈, 요 AS 오브 IJ라는 성분을 갖는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A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라고 그래요. 즉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는 A11, 캐피털 A11, 캐피털 A12, 캐피털 A1N 이게 쭉 순서대로 채워나간 다음에 그 행렬의 트랜스포즈를 취해준 행렬. 요것을 어드조인트 오브 A라고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 성분들이 다 여기는 1, 2가 아니라 2안이 되고 여기는 1N이 아니라 N1이 되고 여기는 N1이 아니라 이제 1N이 된 거죠. 이 모양이 바뀐 거예요. 이 트랜스포즈를 여러분들이 많이 빼먹는데 먼저 이렇게 구한 다음에 트랜스포즈를 취해 주어서 구하는 거예요. 즉 어드조인트 오브 A는 각각의 성분 AIJ 성분에 대한 코팩터들을 쭉 나열해서 N/N 행렬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트랜스포즈를 취해 주면 구할 수 있는 행렬이에요. 먼저 이걸 구할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수반 행렬을 한번 구해 봅시다. 행렬 A가 이렇게 3차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의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한번 구해 봅시다. 그러면 요거에 대한 A11, 캐피털 A11, A12, A13, A21, A22, A23, A31, A32, A33를 구한 다음에 그것들을 쭉 그 제자리에 나열하고 트랜스포즈를 취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A11부터 AN33까지 다 구해요. 위치에 놓을 수 있지. 거기에 트랜스포즈를 취해준 거야.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바뀌죠. 이게 바로 A의 어드조인트 행렬이에요.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예요. 구할 수 있겠죠? 각각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차 행렬이니까 9개만 구해서 이렇게 놓지만 이게 한 5차 행렬쯤 되면은 좀 일이 많아지지.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좀 3차 행렬이니까 요 행렬씩 구하는 게 쉽지만 7차 행렬쯤 되면 6차 행렬을 77이 49개의 디터민트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럼 6차 행렬 하나의 디터민트 구하기도 많은데 그거를 49개 구하려면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야. 그렇죠? 자, 어쨌든 요 행렬 이렇게 구했어. 3차 행렬 이렇게 주고 그 다음 어드조인트 행렬을 구해서 그래서 행렬 A에 이제 어드조인트 행렬을 프린트하라 시켰어요. 그랬더니 행렬 A의 어드조인트 행렬이 다음과 같이 구해져서 일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 행렬이 이제 바꿔지면 3차 행렬 때 이렇게 됐으니까 같은 식으로 똑같이 하면 되니까 다른 행렬의 어드조인트 행렬도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 사이즈가 3차가 아니라 5차건 7차건 같은 걸 주더라도 똑같이 디터미넌트만 구해서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되는 거니까 디터미넌트 구하는 명령어만 줘서 확인할 수 있죠. 디터미넌트 구하는 명령어가 잘 돌아가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니까 믿고 뭐 5차건 7차건 9차건 행렬을 주고 디터미넌트를 각각 구해서 그거보다 한 차 작은 사이즈의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집어넣으라고 명령을 줄 수 있죠. 자,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면 A가 N차의 정사각 행렬일 때 IJ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행렬식 A를 구할 때 아까 우리가 원래 행렬식의 정의에 의하면 n 팩토리알계만큼 계산을 해야지만 구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여인자만 알면 여인자 n개만 알면 그 여인자에다가 그 개수들 이렇게 AI1, AI2 요것들을 곱해서 1차 결합한 걸로 행렬식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봅시다. 예, 첫 번째. 예를 들어 I가 1이라고 한다면 행렬식 A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A의 11, 리드, 캐피털 A의 11 플러스 리들 A의 12, 캐피털 A의 12 따따따 해서 리들 A의 1n 곱하기 캐피털 A의 1n을 곱해주기만 하면 그러면 그래서 그걸 더해주기만 하면 그것이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첫 번째 행에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어느 거에 대해서나 다 성립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행렬식 디터미넌트 오브 A는 J열에 관해서도 A의 1J, A의 1, 리들 A 1J, 캐피털 A 1J 플러스 리들 A 2J, 캐피털 A 2J 따따따 플러스 리들 A NJ, 캐피털 A NJ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j 번째 행이 j가 1이어도 되고 2이어도 되고 3이어도 되고 n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각각의 컬럼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그 코팩터를 이용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디터미넌트를 구할 때 코팩터만 알면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다는 준거를 주는 이 정리가 코팩터 익스펜션이라는 정리예요. 자, 먼저 요것만 보이면 요건 따라 나와요. 그 이유는 뭔지 알아요? 행렬식 A의 디터미넌트는 행렬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하고 같죠? 요거는 뭐예요? A의 트랜스포즈에 대한 그 로우에 대한 여인자 전개하는 거랑 같죠? 또 요거는 뭐예요? 요 A의 트랜스포즈를 해주면 로우가 컬럼으로 바뀌죠? 그거에 대한 열에 대한 여인자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구하면 자연스럽게 A하고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같으니까 요거는 A 트랜스포즈의 그 J행에 대한 여인자 전개고 요거는 요 행렬의 트랜스포즈에 대한 I 열에 대한 여인자 전개가 되는 거고 그런 관계예요. 어쨌든 이 두 개는 A하고 A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가 같기 때문에 하나만 알고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냥 뭐든지 다 로우에 대한 여인자 전개를 바꿔서 생각하면 된다는 소리죠. 컬럼에 대한 여인자 전개하라 그러면 그걸 트랜스포즈 시켜놓고 그 다음에 로우에 대해서 여인자 전개하면 그 값이 바로 원래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요. 또 행렬식의 계산에서 기본 행 연산과 0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행의 여인자 전개를 적절히 사용하면 행렬식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인자 전개를 해서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여인자 전개라는 게 그 소행렬의 디터미넌트 여러 개를 소행렬 코팩터 여러 개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떤 한 로우에 0이 많은 로우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여인자 전개를 하면은 여인자 구하지 않고도 앞에 0 곱하기 여인자가 되니까 그 항은 무조건 0이니까 여인자를 구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행렬에 여인자 전개를 할 때는 아무 열이나 해도 되지만 가능하면 제로가 많이 있는 그런 로우 또는 컬럼을 선택해서 여인자 전개를 하면 일을 엄청 줄일 수가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예를 봅시다. 3차의 정사각 행렬이 이렇게 있을 때, 요거의 디터미넌트를 구해보면 정의에 의해서, 디터미넌트의 정의에 의해서 3개, 덧셈, 3개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근데 요걸 모았으면 요렇게 쓰고 요렇게 쓸 수 있죠. 근데 요게 뭐예요? 요게 행렬 A의 원원 마이너죠. 요거는 뭐예요? 요게 이제 마이너에 마이너스 사인 있는 것이니까 이게 코팩터죠. 요것도 코팩터죠. 캐피털 A의 3원인. 그러니까 요걸 다시 쓰면 리들 A의 11 곱하기 캐피털 A의 11 플러스 리들 A의 21 곱하기 캐피털 A의 21 플러스 리들 A의 31 곱하기 캐피털 A의 31 이렇게 쓸 수 있죠. 즉 우리가 3차 행렬에서 디터미넌트를 구했던 정의는 코팩터를 이용한 것하고 3차 행렬인 경우에 일치 안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1열에 대한 여인자 전개를 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요거 다른 식으로 두 번째 로우, 세 번째 로우로 다 바꿔서 하더라도 다 같은 식으로 그 식 세 개를 다 똑같이 요것부터 구할 수 있어요. 자, 여인자 전개는 임의의 열에 대해서 성립하며, 그러니까 요건 1열에 대한 것만 했고, 임의의 행에 대해서도 유사한 전개식이 성립된다. 그러니까 아까 정리에 의해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다 묶어서 다 이거를 재배열하면 요걸 어떻게 재배열하냐에 따라서 요 6가지 다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로우에 대한, 두 번째 로우에 대한, 세 번째 로우에 대한 여인자 전개들이 다 요것과 똑같다는 것을, 또 두 번째 로우 컬럼,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 세 번째 컬럼에 대한 여인자 전개한 것들을 정리하면 다 이것이 된다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임의의 3차의 정사각 행렬 A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A에다가 어드 조인트 오브 A를 곱했더니 어떤 행렬이 돼? 이게 여인자 전개, 이게 여인자 전개한 거죠? 첫 번째 로우에 대한. 요건 뭐예요? 두 번째 로우에 대한 여인자 전개한 거죠? 요건 뭐예요? 세 번째 로우에 대한 여인자 전개한 거죠? 그러니까 주대각선 성분이 다 디터미넌트 오브 A가 됐죠? 근데 신기한 건 요 나머지는 계산해보면 다 0이 돼. 오프 다이아고날은. 그래서 A하고 어드 조인트 오브 A는
아이덴티티 행렬에다가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한 거랑 똑같아져요.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지? 굉장히 신기한 사실이에요. 이 식을 확인해 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 3차 행렬인 경우에 주대각선 성분은 다 디터미넌트가 A고, 오프 다이어고널 성분은 다 0인. 자, 실제로 하나의 행렬 이렇게 줍시다. 그거에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그 다음에 어드 조인트를 구해서 두 개 곱해 봅시다. A하고 A의 어드 조인트를 곱해 봅시다. 곱했더니 어떻게 돼? A 행렬은 마이너스 94인데, 그거에 어드 조인트를 곱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행렬 한번 바꿔볼까? 어떤 행렬을 줘도 다 성립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어떤 행렬을 줘도 다. 이게 3차 행렬만 이럴까? 4차 행렬도 이래. 5차 행렬도 그렇고. 이걸 깨우친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거를 3차 행렬이 이렇게 되는 걸 어드 조인트 오브 A 구해서 두 개 곱해보니까 특수한 성질을 갖는 걸. 4차에도 시도해보고 5차에도 시도해보고 7차에도 시도해보니까 다 성립한다는 걸. 처음으로 깨우친 사람이 라프라스예요. 그래서 라프라스가 이 성질을 일반화해서 라프라스의 코팩터 엑스펜션이란 정리를 만들었어요. 임의의 행렬, 랜덤하게 행렬을 만들어서 실제로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어드 조인트를 구해서 계산해 보면 바로 이런 A 타임스 어드 조인트 오브 A가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아이덴티티 행렬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3차 행렬은 저렇게 했지만 N차 행렬, 그러니까 라프라스 코팩터 엑스펜션에 의해서 N차 행렬을 다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자, 4차 행렬 이렇게 줬어요. 이 다음 행렬의 행렬식을 여인자 전개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4차 행렬이에요. 4차 행렬의 경우에 이제 아까 얘기했죠. 이걸 그냥 구하려고 그러면 3차 행렬 디터미넌트를 3개씩이나 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이걸 좀 단순화시켜요. 2행에 마이너스 2배에서 3행에 더해요. 디터미넌트 안 변하죠. 또 두 번째 행에다 마이너스 3배에서 첫 번째 행과 또 네 번째 행에다 각각 더하면 행렬이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게 서드 타입 엘레멘터리 로우 오퍼레이션을 3번 한 거죠. 3번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꿨지만 디터미넌트 값은 변하지 않죠. 그렇죠? 아까 질문한 내용을 지금 쓴 거야. 한 로우에. 그래서 3번을 써서 바꿔줬는데 디터미넌트가 전혀 변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요거를 코팩터 엑스펜션 할 때 어디로 써요? 어떤 로우 또는 컬럼을 쓰면 좋겠어? 요 첫 번째 컬럼에 논제로운 게 하나밖에 없죠. 그럼 요 첫 번째 컬럼에 대해서 코팩터 엑스펜션을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 요거는 000이니까 세 개는 신경 쓸 것도 없고 하나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요 1에다가 뭘 곱해줘요? 그러니까 요 두 번째 로우의 첫 번째 컬럼을 없애버린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해서 부호만 주면 되죠. 코팩터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2, 1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2 플러스 1 파워를 해주고, 그 다음 디터미넌트는 요거하고 요거 없앤 마이너스 1, 1, 3. 그 다음에 0, 3, 3, 1, 8, 0. 요거 하나만 구하면 바로 4차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하는데 실제로는 3차 행렬의 디터미넌트 하나만 구한 걸로 4차 행렬의 디터미넌트를 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18인 걸 쉽게 구할 수가 있었죠. 즉 5차 행렬을 줘도 그 5팩토리얼계만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단순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3차 행렬 디터미넌트 하나만 구해서도 구할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5차 행렬 줘도. 7차 행렬 줘도 마찬가지로 단순화시켜 놓은 다음에 할 수 있다는 소리죠. 자, 그러니까 큰 사이즈의 행렬이 있더라도 알고리즘을 이해하면 별로 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닌 것이죠. 손으로도. 단지 번거로울 뿐이지. 그렇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수반 행렬과 역행렬. N차의 정사각 행렬 A가 가역 행렬일 때 A의 역행렬은 1 오버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어드 조인트 오브 A다. 자, 이게 정리예요. 왜 그럴까? 증명 어떻게 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나에게 설명했듯이 행렬 A에다가 요 행렬을 곱하면 앞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바로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니까, 즉 A에다가 이걸 곱하면 요거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오고 A 곱하기 어드 조인트 오브 A가 주대각선 성분은 다 디터미넌트 오브 A고 오프 다이어고널 성분은 다 0인 행렬이니까 그 행렬을 디터미넌트 오브 A로 나눠주면 주대각선 성분은 다 1이고 오프 다이어고널 성분은 다 0인 아이덴티티 행렬이 되니까 바로 이 행렬이 역행렬인 게 증명이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실제로 이 행렬 A가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의 행렬식을 디터미넌트를 구하고
또 어드조인트 매트릭스 수반 행렬을 구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A의 역행렬을 한번 구해봅시다. 자, 행렬 A가 이렇게 있어. 그럼 행렬식 쉽게 구할 수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저 7차 행렬의 행렬식을 손으로 구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수반 행렬도 아까 같이 코팩터만 구해서 배열해서 트랜스포즈 주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울 게 없죠. 자, 그래서 그 두 행렬을 한번 어드조인트 오브 A에다가 1 오버 디터미넌트를 곱해줘서 그 행렬을 구해보고, 그러고 그 행렬하고 A의 인버스하고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어드조인트 오브 A에다가 1 오버 디터미넌트를 나눠진 행렬하고 A의 인버스를 그 이전의 알고리즘, 가우스-호법을 이용한 알고리즘으로 구한 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둘이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행렬이 아무리 바뀌어도 어떤 3차 행렬이 아니어도 또는 뭐 10차 행렬이어도 다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두 개 곱하면 그러면 그러니까 A하고 이 어드조인트 오브 원 오브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어드조인트 오브 A를 곱하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것도 아까 언제나 성립하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코팩터를 정의했는데 그 코팩터로부터 그 라플라스 코팩터 익스펜션을 한 것을 C 디터미넌트라는 걸 알고 나면은 그 단순한 그 사실로부터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고 그 중에 중요한 성질이 A 곱하기 어드조인트 오브 A가 디터미넌트 오브 A 곱하기 아이덴티티한 사실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리고 확인할 수 있고 그걸 라플라스가 확인해서 그걸 라플라스 코팩터 익스펜션이라고 하고 그것을 이용하니까 바로 역행렬을 구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입니다. 그래요. 그 다음이 이제 행렬식의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하면 이건 이제 디터미넌트는 이제 그 라이프니츠가 포뮬라를 이렇게 정의했고 A의 인버스 디터미넌트는 1 오브 디터미넌트 A라는 것을 배웠고 라플라스의 코팩터 익스펜션이 로우에 대해서 또는 컬럼에 대해서 임의의 행에 대해서 임의의 열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고 임의의 3차 행렬에 대해서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확인했고 이것이 임의의 n차 행렬에도 성립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확인해 봤고요. 이제 컴퓨테이셔널리도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손으로 구해봐도 이건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고요. 증명도 어렵지 않고. 자, 그러고 그것으로부터 중요한 성질들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 전체 내용이 다음에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 행렬식의 이제 정의, 치환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또 시그니처 펑션을 정의했고 그것으로부터 디터미넌트를 정의했고요. 이 디터미넌트로부터 성질들을 쭉 이해했고 아까 그 다음에 그 디터미넌트를 정의하고 그 성질들을 이해한 다음에 이제 코팩터를 정의했고 코팩터로부터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정의했고 그 어드조인트를 이용해서 그래서 이 수반 행렬 어드조인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그 원래 행렬과 어드조인트 매트릭스의 관계를 찾아서 라플라스의 코팩터 익스펜션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었죠. 자,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